PPT 보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 있냐? 어, 55페이지네. PPT는 55페이지입니다. 자, 설명 좀 해볼게요. 지급식 유제. 요거는 가끔씩 말문제로 내고 실기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실기 한 번. 이게 수입식의 핵심 수입식이 뭐냐면, 지급식 유제는 우리가 실제로 원천인수라는 건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거죠. 맞죠? 근데 내가 소득을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득을 계속 안 주면 원천징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나라에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언제까지 소득을 주지 않으면 언제 세법에서 요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금 반드시 내라라는 거, 네 돈으로라도. 알죠? 그게 지급식 의제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날 지급한 걸로 볼게.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해라. 갖다 내. 그렇죠? 요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암기해 주세요. 이게 실기 때 낸 적 있어가지고 뭐냐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뭐든 이게 여러분들 주총일날 하는 짓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이나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 결의했는데. 잉여금을 처분해서 배당을 주기로 했고 상여금을 주기로 했고 물론 퇴직은 안 낼 겁니다만 상여도 안 낼 거고 주로 배당 가지고 낼 거예요. 배당 지급을 결의했는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을 안 줍니다. 안 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제시켜버려요. 의제시켜서 14% 뜯어야 돼요. 물론 뜯는다 네 돈 내라 네 돈으로라도 갖다 내라 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짜고 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기 예를 들어보죠. 자, 내가 이제 2월 6일 날 우리 회사가 잉여금 처분 배당 잉여금 처분 배당 100원을 지급 결의했대요. 그렇죠? 요날. 예. 근데 우리가 5월 6일까지 계속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배당을 결의만 해놓고. 그렇죠? 그러면 요날 배당을 100원 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간주. 그렇죠? 결의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안 주면 배당 결의로부터 3개월 되는 날 그때 지급한 것으로 의제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4% 지방소 때 무시하고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14%인 14원을 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줬어요? 안 줬어요? 실제로는 안 줬어요. 실제로는 안 줬는데 준 것으로 의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법인이 지 돈 내겠죠? 맞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가지급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대주주한테 줘야 돼, 이걸. 대주주한테. 대주주 특수관계자죠. 맞죠? 근데 대주주한테 안 준 거예요.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 준 거야. 배당을 안 줬는데 근데 이제 회사가 14원 냈잖아요. 낸 거니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대주주가 내야 될 14원을 회사가 대신 낸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안 줬거든. 근데 소득세법상 지급식 의제 규정에 따라서 회사가 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9장인가 12장 우리 그 법인세 쪽에서 가지급금 제재하는 게 업무무관 자산하고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 게 지급식이 의제 규정에 걸려가지고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금액 이거 가지고 안 봅니다.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정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고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는 86원만 주면 되겠죠? 맞죠? 주주한테 86원 주고 나머지 그냥 14원 내가 챙기는 거고 냈으니까. 알았죠? 이렇게. 나머지는 여건대 치면 외우라고 할 수가 없겠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규정이긴 해요. 자, 마지막 그리고 요것도 좀 출제합니다. 중간예납도 말문제 꽤 냈어요. 중간예납. 자, 해보죠. 우리가
그 중간연합은 여러분 우리 중간연합은 언제까지 하죠? 법인은 중간연합 기간 종료도 2개월이네. 맞죠? 8월 31일까지. 예, 근데 소득세는 11월 달이면 11월 달. 그리고 소득세는 개인이니까 고지예요. 고지 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 납부가 아닙니다. 원칙이 고지. 하지만 법인세는 신고. 법인은 신고할 능력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다만 중간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은요. 누구만? 중소기업죠. 법인은 일반 법인이면 50만 원 미만이어도 중간연합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맞죠? 중소기업만. 그것도 같이 외우시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겁니다. 내가 사업이 부진한 거예요. 우리가 중간연합 기준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원래 50%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그럼 중간연합의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 1년치죠. 근데 중간연합 추계액은 올해 6개월치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연합 추계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의 30%도 안 돼. 그럼 사업이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직전 과세 기간에 50% 내면 치명타야, 치명타. 그러니까 신고해서 내라라는 거 이때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11월 달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게 예외. 이거는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 원래는 고지 납부가 원칙이지만 이때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래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됐죠, 여러분들? 자, 지금 명세 무시하고요. 자, 퇴직 요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좀 맡겨볼게요. 좀만 참아봐줘. 내일 일단 기출문제 몇 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좀만 참아봐요. 자, 퇴직소득. 자, 우리 아까 퇴직소득 문제가 나오면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자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라 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사일자를 입력했다라고 가정하면 마찬가지로 F2번으로 사원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퇴직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사원이 없어요. 퇴직일 반드시 입력해야 돼. 예.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자, 여기 1번 퇴직이 있고 2번 중간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그 중도 퇴사자가 아닙니다. 중간은 뭐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뭔가 내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좀 요양하고 퇴직금 일찍 받아간 거. 그 정산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혹시 끄셨어요? 안 할 거. 끄셨구나. 아무튼 이해되시겠죠?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퇴직 사유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직일 겁니다, 주로.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지급일을 주면 지급일을 고치셔야 돼요. 지급일이 이상하게 세팅되어 있을 거거든요. 지급일을 잘 고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있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 명칭 안 따지고 근로를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라는 문구 있죠. 퇴직소 똑같대요. 뭐냐면 퇴직 공로금, 퇴직 위로금 과세입니다. 맞죠? 왜? 퇴사하고 받는 거거든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이름만 공로 위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가 위로해주네? 이쁘다. 비과세 할래?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또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 있다. 뭐냐, 자,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 퇴직연금 계좌 있죠? 내가 만약에 급여를요, 내가 퇴직연금 계좌 있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과세를 당장에 안 해요. 맞죠? 원래는 내가 직접 받으면 직접 받잖아요. 직접 받으면 당장 과세합니다, 원래는. 당장 과세하는데, 만약에 내가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받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과세를 안 하고 과세를 연기해줘요. 찾을 때마다 과세하거든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비과세하고 과세이연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달라요. 그렇죠. 과세이연은 과세는 다 하겠지만 세금을 연기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설명 좀 들어보세요. 시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1억의 퇴직금을 받았다. 받았는데 7천만 원은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냐면, 아이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난리 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왜? 과세되는 퇴직급이 1억이 3천이 아니에요. 그죠? 1억 중 7천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로 넣었대. 맞죠? 그러면 1억이 과세가 되는 거 원래 그 중에서 7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3천만 원만 과세된다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례에서. 그렇죠. 1억이요. 과세 이연은 과세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1억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자, 그러면 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그럼 기출문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110회예요. 몇 페이지냐면 305페이지입니다. 305. 기출문제 교재 305페이지. 2번 문제, 중간에 2번 문제 보이세요? 중간 2번? 305페이지 중간 2번. 회사는 좀 바꾸셔야 돼요. 회사는 1100번, 맞나? 1100번 돌리시면 돼요. 1100번. 엣지전자로. 요거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볼게요. 해도 되겠죠? 자, 해보면, 어디 갔냐? 110회죠? 110회. 어디 갔냐? 음. 자, 보시죠. X1년. 자, 보니까 여기 퇴직 소득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소득 자료 입력하는 순간 이행 상황 신고서는 알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퇴직 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사원 등록이 그래도 퇴사일자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원 등록 쪽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쳐져 있으면 퇴사일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자 하면 여기 예, 여기 있죠? 24년 네 뭐야 퇴사일 12월 1일 맞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자료 입력이 1시 방향에 있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가면 지급 면허일이 12월 14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12월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당연히 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퇴사하는 거잖아요. 원칙이. 근로. 그리고 F2번으로 항상 소득자 입력은 F2번으로 여기 김라인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쳐져 있는 놈. 봐봐요. 그 다음에 얘는 자발적 퇴직이니까 퇴직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귀속연월인데, 여기 여러분들 내가 퇴직금 지급일자가 12월 14일자니까 영수일자가 12월 14일이 돼야 되겠죠, 요거? 그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급일도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가 지가 그냥 막 세팅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지금 퇴사일은 24년 12월 1일로 세팅했으니까 얘가 맞는데, 지급일은 12월 14일 날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받은 게 12월 14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를 고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024년 12월 14일. 근데 제가 아까 그 답안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교재 답안은 12월 31일이라고 돼 있더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해서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확인해 본 거예요. 12월 14일 맞아요. 여기가 12월 14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같이 해답에 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2024년 12월 14일 맞습니다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퇴직금이 전부 다 과세이용 계좌로 지급됐죠. 그러면 과세가 되는 금액 없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다라는 거. 과세되는 퇴직급여는 2천만 원이다. 다만 이 2천만 원이 과세 이연 계좌로 들어왔다라고 잡아주시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연금계좌 지급자 주민은행에 돼 있죠? 주민은행. 아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201-81-68693.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짝대기 넣으셔야 됩니다요. 260-014-491234. 12월 14일에 들어왔죠? 여기에 2천만 원.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12월까지 다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서 전부 다 12월로 네, 잡아주시면 네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럼 소득세가 당연히 없어요. 됐죠? 네.
그리고 이거 질문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요거 연금계좌 있잖아요. 연금계좌로 들어왔잖아요. 맞죠? 근데 원래 이게 급외로 돼 있어요. 급외로. 실제로. 이거 그냥 컴퓨터가 세팅해 준 대로 하세요. 맞죠? 원래 여기 급외로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문구가. 혹시라도 이거 완벽하게 찾으실 분들은 네이버 검색어 치시면 있을 겁니다. 여기엔 언제 쓰고, 급외는 언제 쓰는지.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